자, 이번 시간은 이제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집단 지성에 대한 부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은요.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여러분들 한번 잘 아실 겁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특징이라든지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개념, 또 그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집단 지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이런 커뮤니케이션인 경우에도 많은 이제 변화를 좀 가져왔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 가운데에서 이용자들이 이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과정 속에서 이제 창출이 된 것이 바로 매개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뭐냐면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서비스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약절에서 우리가 이제 SNS라고도 하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서로 이제 유기적인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 직접 이제 생산도 하고요. 또 공유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자, 유통도 시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속에서 콘텐츠 양이 이제 점차 증가가 되겠죠. 정보와 콘텐츠 양이 이제 증가되는 것이죠.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으로 인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SNS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소셜 미디어의 이제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셜 미디어의 특성. 자, 소셜 미디어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 보자면 이제 참여입니다. 자, 참여라고 하는 의미는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참여를 하고 피드백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개입니다. 공개. 자, 공개라고 하는 의미는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참여라는 형태가 숨겨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드백도 하고 코멘트도 할 수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대화가. 자, 대화라고 하는 의미는요, 전통적인 미디어는 뭡니까? 브로드캐스트죠.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은 일단 방송이랑 그런 의미도 됩니다만, 일단 대화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쌍방향으로, 소셜 미디어는 쌍방향으로 주고받는다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자,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커뮤니티로 인해서 어떤 얘기가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를 누구와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나 사고나 아니면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의 관심사.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단절이 되면 안 되겠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링크를 통해서 연결상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특성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의 미디어를 어떻습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정보를 생성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가공하고 전달하고 또 축적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생성도 하고 가공을 해서 전달도 하고 축적도 하는, 자,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이 된다. 또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올려졌던 부분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인터넷이라는 이런 정보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죠. 단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참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쌍방향과 관련해서는요, 이 쌍방향과 관련해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인데,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의미는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등장하죠. 텔레커뮤니케이션. 자, 여기서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방향이 아니고요, 쌍방향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주체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이용자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 이런 기반을 통해서 다수의 송신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텔레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이제 합성이 되는 용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표현도 하고 참여를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열어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탈공간화, 공간도 이제 넘어선다 이 얘기입니다. 공간의 어떤 구애를 받습니까? 안 받죠. 그 다음에 탈영토화다. 탈영토화라는 의미는 어떤 일정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벗어나죠. 이제 전 지구,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토화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재공간화, 재영토화라는 부분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그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으로 사람들을 이제 모으게 되죠. 사이버 공간. 그래서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어떤 공론의 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공론의 장.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회 문제화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슈화시켜서 끌어내서 공론화 시켜드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러한 매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점차 확산되어 나간다. 그래서 먼저 이제 컴퓨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한다면, 컴퓨터에 이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이런 얘기죠.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초월해서 동시적이나 아니면 비동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교환의 대상자 직접 만나도 되나요? 의사교환의 대상자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죠.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대면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교환을 할 때 무엇이 가능하다?
저장도 되고 편집도 가능하죠. 저장과 편집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런 부분이죠. 익명성이죠. 굳이 본인을 공개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본인의 본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추고 아이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익명성이 담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익명성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런 분들은 바로 이제 컴퓨터를 통한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요, 핵심 요소가 좀 몇 가지 있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소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휴먼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되고,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컴퓨터하고 컴퓨터 상호 간을 연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 광대한 어떤 정보의 통신망을 통해서 실제로 휴먼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 매개의 커뮤니케이션은 뭐라고요? 핵심 요소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은요, 바로 이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인터넷에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자, 인터넷을 통한 부분이니까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기계가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을 서로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모리스와 오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분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리스와 오간의 분류. 자, 이 부분은 조금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리스와 오간이라는 학자가 분류한 부분 잘 보세요. 먼저 뭐라고 했을까? 1대1로 비동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건 뭐겠습니까? 1대1. 전자우편이죠. 예를 들어 놨죠? 뭐겠습니까?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바로. 이런 부분은 이제 1대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다대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스넷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루어진다. 다대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시적. 자, 이런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이제 머드라고 하는 MUD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이제 언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채팅이죠. 채팅인 경우가 이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채팅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비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 월드 와이드 웹. 그쵸? 그 다음에 파일 전송 프로토콜. FTP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비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모리스와 오간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모리스와 오간이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 놓았다라는 것.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그러면,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특징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자, 라파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몇 가지 언급을 했었죠. 어떤 부분이 있는가? 자, 멀티미디어다.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하이퍼의 텍스트성. 그리고 바로 어떤 패킷을 교환한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등장합니다만은, 자, 동시적이고도 하고 또 비동시적이고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한번 보죠.
특징을 한번 보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장소가 독립한다. 장소가 독립되어 있다. 자, 장소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사람이나 한 장소와의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멀티캐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장소가 독립되어 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상호작용성이죠. 자, 이 의미는요, 전 세계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네트워크화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성입니다. 비선형성. 자, 이 비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흐름이라는 것이 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불연속적으로 단절이 되고 또 이어지고 하는 자, 이런 부분들로 재구성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이다. 자, 통합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 멀티미디어 그런 부분들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구현이 가능하도록 분산이 되어 있던 개별의 미디어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흩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 주체. 자, 창조적인 주체라고 하는 의미는 사용자가 이제는 대중의 소비자가 아니라 어떤 부분인데요? 적극적이고도 창조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개입하고 스스로 참여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창조적인 본인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가상의 공동체와 집단 지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이제 등장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가상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집단 지성과 관련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상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된다. 여기 이제 라인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라인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웰이라고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이런 국제적인 관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세계 온라인 행동에 대해서 나의 직접적 견해, 이 사람 말입니다. 미생물의 집단을 구성하듯 CMC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CMC 기술이 바로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능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반드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구성한다고요? 무엇을 구성한다? 이러한 가상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라인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상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의 공동체는 사회적인 접촉, 사회에 어떤 그런 접촉하는 사람들 간의 모임이다. 그리고 어떠한 관심사에 대해서 상호 그런 걸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가상의 공동체 특성을 한번 볼까요? 특성을 좀 보자면은요, 먼저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참여를 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수평적이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되죠. 자,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위계질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평적이고도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 관계. 이런 부분들도 형성이 되어야 한다. 자, 이 의미는 이제 개인의 어떤 취미라든지 관심사와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럼 다양한 이제 루트, 채널을 통해서 서로의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공유를 하면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게 집단 지성. 예, 중요한 의미죠. 집단 지성이다. 특정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위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의 IN 지식을 통해서 묻기도 하고 거기서 답변도 이루어지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익명의 대중들이 어떤 하나의 그 지성의 형태를 모아서 형성해 나가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의미이겠습니다만은 집단 지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개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가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특성,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상 공동체에 있어서 구성 요건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구성 요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구성 요건과 관련해서는요, 우선 최소한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겠죠.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뭐겠습니까? 공동체 참여자의 다양성이 유지돼야 된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참여자들로 하여금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유지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통의 공론장이 필요하죠. 공통의 공론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어떤 멤버십이 필요하다. 멤버십. 그래서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그런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요. 가상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건.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요. 잘 보자. 가상의 공동체와 관련한 요건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가상의 공동체 이제 몇 가지 좀 유형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가상 공동체의 유형. 관련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리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프리넷. 자, 프리넷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런 커뮤니티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전문 지식을 주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문 지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형태가 바로 프리넷.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 공동체 네트워크인 경우에는요, 평범한 이웃,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평범한 이웃이라든지 또는 뭐 도시, 또 서로 아는 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 공동체다. 자, 이 관심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어떤 생활 양식이라든지 어떤 흥미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개인들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건강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웰빙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자,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행복, 그리고 어떤 동맹, 그리고 어떤 흥미, 취미, 뭐 관심,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드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MUD. 자, 이 머드 공동체와 관련해서는요,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역할 놀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내가 한번 하는 겁니다. 역할 놀이. 그 다음에 어떤 가상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가상의 사회. 가상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사회와 유사하게 이러한 어떤 MUD라고 하는 머드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MUD 머드 공동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자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지지자 공동체. 자, 이 지지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통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공통의 경험을 공유한다. 공유하고 어떤 내용을 창조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만듭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남이라고 그러는 부분들이 지지자니까요. 지지자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요, 청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청중의 공동체. 자,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팬이라고 불리죠. 팬클럽. 연예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인 경우에도 그런 클럽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애호가 구성원의 그룹이죠. 그래서 팬들이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쇼를 해석하기도 하고, 토론도 하는,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은 가상 공동체에 있어서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집단 지성의 형성과 관련한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집단 지성의 형성. 형성이 가지고 있는 자, 세 가지 차원입니다. 세 가지. 자, 이 부분들이 조금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러한 집단 지성의 주체가 이제 형성이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자, 사이버 공간에서요, 점차 이제 이런 집단 지성들이 형성이 되어 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레비라고 하는 학자는 데카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레비라고 하는 학자는 나라고 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중시했나요? 우리죠. 그러니까 I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위지겠죠. 위.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라고 하는 부분, 위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를 좀 더 높은 지성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 지성의 주체들은 자율적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탈영토화.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단의 지성들은 점차 형성이 되어 나간다. 그 다음에 참여 군중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지성과 능력은 바로 한마디로 집단 지성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위키피디아와 같은 집단 지성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레인골드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하죠. 자, 이 레인골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여 군중이라는 곳에서 군중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군중이 사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원리를 실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지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합습을 해서 생활의 어떤 기반을 통해 가지고 웹 입점공 시대에 새로운 하나의 저항의 주체로서 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집단지성의 내용을 한번 구성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집단지성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이것이 이제 어디에나 이제 분포가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면서
자, 그러한 역량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동원이 된다. 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결집해서 실제적으로 동원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지식이라는 부분들이 소통이 됐다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이라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다. 상호작용이 발생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 레비인 경우에는, 레비는 이제 계속 언급을 합니다. 레비라는 학자는. 지속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시간으로 작성한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작성도 되고 수정도 되고 자 삭제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자 그런 형태로 해서 집단의 지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이제 위키피디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이 되죠. 위키피디아. 그 부분은 이제 온라인 백과사전이에요. 온라인 백과사전. 온라인상이 이제 백과사전이죠. 그래서 내용이 수정이 되고 추가되고 구성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자, 여기서 이제 이 위키라고 하는 말, 이제 생소하겠습니다만 위키라는 말은 뭐냐면은 빨리빨리라는 말이랍니다. 빨리빨리. 이게 이제 빨리빨리라는 말이죠. 위키라는 뜻이 빨리빨리.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국인 경우는 어땠어요? 집단지성의 사례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한국인 경우에는 그런 집단지성의 사례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식 IN이죠. 지식 IN 서비스가 있죠. IN 서비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질문하게 되면 답변을 통해서 내가 궁금한 부분을 이제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그런 답을 구할 수 있는 자 그런 형태들이 바로 한국에서의 집단지성의 형태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있어서의 지식의 IN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량의 이제 실제적 동원이죠.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역량들이 모여서 오프라인상에서 실제적으로 동원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레빈은 계속 강조를 하죠. 레빈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은 바로 집단의 지성이다. 집단 지성이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부여해서 실시간의 조정을 통해서 실제적인 역량이 동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큰 힘이 발휘가 되더라. 자, 이러한 집단지성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동원은요, 사례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딱 글을 띄웁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 장소, 날짜에 사람들이 후 모여요. 그러고서 어떠한 그 행위를 하고 나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플래시몹이라고 하죠. 플래시몹. 전에 저도 이제 TV 매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홍대 입구에 어떤 그 NGO 단체였던 것 같은데 바로 날짜와 시간, 장소만 정해놓고요. 다 이제 그 꽃이던가요? 아니면 그거를 들고 와서 순식간에 다 모여가지고 흙을 다 파냅니다. 그러면서 꽃인가 그 나무를 심고서 바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플래시몹 형태죠. 아무한테 알리지 않고 알면 사람만 공유만 해서 일정한 날짜와 시간, 장소에 모여서 이제 하는, 자, 그런 형태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 이제, 한일 월드컵 당시에서도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강렬하게 우리가 인상을 좀 남겼었죠. 붉은 악마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형태들. 자,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보면 집단 지성에 있어서의 실제적 동원과 유사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요, 노트북이라든지 휴대전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합의를 도출하게 되니까 오프라인상에서도 집단 행동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집단지성에 있어서 호혜성, 성도 있지만 또 어떤 위험성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혜성과 위험성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내에서 사원들이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수정이라든지 보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요? 자,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합리성, 그 다음에 이런 호혜성과 위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함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레비는 이제 등장을 하면서 레비라는 학자는 계속 얘기를 하죠. 자, 미래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자유롭게 분배하기도 하고 상호 교환도 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런 형태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더라.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소 신뢰한다든지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어떤 위험도 있죠.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동조의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동조하는 게. 위험성도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은 따져봐야 된다. 따져보지를 않고 무한 신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성이죠. 그 다음에 특정한 조건 아래서 어떤 생각을 모으고 발전시켜서 구체화하기보다는 누구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쉽게 내가 동조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합리성을 더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